안녕하십니까, 서성록입니다. 시조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는 수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신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교육특구에서는 이 시조를 항상 선지나 그 시험 범위에도 포함이 되고 교재에도 들어가고 선지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해가지고 내신 변별력으로 주기 때문에 이 시조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너스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총 4번에서 5번 정도, 선생님 계획은 4번인데 4번에 걸쳐 각각 테마별로 특강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확인해 보면 연정이라고 돼 있죠. 연정인데 사랑노래입니다. 사랑노래. Love.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의 어떤 가장 초점이 맞춰 있는 거는 사랑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 가장 따뜻하고 휴머니즘이며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됩니다. 기계는 가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가장 고유의 감정, 사랑인데 항상 알아놓으세요. 사랑은 지금 하고 있을 때 시를 잘 안 씁니다. 어, 이별했을 때나 이미 부재했을 때, 그래서 이 연정은 기본적으로 임의 부재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물론 그 가시리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별을 하는 중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 그 딱 쉽게 이미 현재 내 옆에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베이스로 깔면 되고요. 지금 작품이 약 21개 정도 되는데 이번 시간은 21개를 간단하게 분석을 할 테니까 같은 테마를 갖고 있는 거는 비슷한 표현법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먼저 연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매와 같은 필기 밑에 요거를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별 노래는 첫 번째는 임의 부제가 깔리고요. 아까 했듯이 2번은 전체적으로 그리움이 베이스입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써요. 날 떠나? 널 죽일 거야. 어? 그 청부업자를 써서 너를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이런 시는 좀 없어요. 중간에 원망이나 미움이 담겨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그리움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을 좀 숙지해야 되는데 이런 게 뭐가 있냐면 감정이입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거할게요. 그냥 감정이입 나오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좀 나옵니다. 방해 요소, 장애물, 방해 요소가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어, 대신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고요. 과장법, 과장법 같은 거 너무 슬퍼서 내 눈물이 강물을 이룬다 같은 과장법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표현법, 뭐 의인법이라든지 서리법 이런 것들은 사랑 노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한번 시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뭐 밑에 주제도 있고 선생님이 지금 진한 글씨로 이렇게 해줬죠. 시조를 보자마자 이 진한 글씨를 보고 주제가 사랑 노래겠구나 이런 거 빨리 캐치를 하라고 진한 글씨를 넣어놨어요. 이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시 공부를 할 때 화자 대상 정서 태도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작품의 베이스로 깔려 있고 약간 고전어휘 같은 건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별사탕 표시 쳐주면 암기하시면 됩니다. 개를 딱 시작하자마자 시적 대상이 나오죠. 멍멍이 개를 10마리 넘게 뭐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별사탕 쳐주는 거나 외우세요. 알겠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10마리 넘게 기르는데 요 개같이 자 감정이 얄밉대요. 이 개처럼 얄미우랴? 그 서리법을 썼어요. 그래서 고전어휘에서 약간 이런 의문형어미 이런 거 좀 잘 암기를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뭐뭐랴? 이런 게 의문형이에요. 이 개같이 얄미우랴? 얄밉다는 뜻이죠. 꼴보기 싫어요. 왜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치고 회회 이런 게 뭐였죠? 수업 시간에 배웠죠? 음성성정입니다. 뛰락 내리락 뭐 이런 것들 다 움직임 역동성 막 멍멍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반겨서 내닫고 즉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은 유난히
반가워. 그러면 이제 대조죠, 대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이런 거 다 음성상정어입니다. 물려고 하고, 물려고 하고, 버티고 서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캉캉 이런 건 의성어죠. 자, 앞에 있는 거는 음성상증어 중에서도 의태어고요. 캉캉은 음성상증어 중에서 의성어입니다. 훌훌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싫어하는 사람 오면은 반가워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오면은 물어가지고 집에 가게 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표현법은 대조적인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과장이죠. 사실은 걔가 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쉰밥이, 강아지가 예전에는 사료를 먹는 게 아니고 쉰밥을 먹었거든. 그릇에 넘치더라도 내가 너 먹일 것 같아? 난 네모로 칠게요. 내가 밥이 남아돌아도 너 먹일 것 같아? 있으랴? 역시 이런 것도 랴적 서리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는 말을 괜히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 이런 거를 괜히 걔한테 전가했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즉 애꿎은 걔에게 화풀이하는 게 여러분들은 막 엄청 웃기진 않지만 피식하고 미소가 나오죠. 이런 걸 해학적이라고 합니다. 해학적인 건 약간 쓸쓸하고 슬픈 마음을 약간 웃음으로 이겨내는 걸 해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포인트는 개를 원망하는 거죠. 위에 있는 개같이 얄미우랴와 개한테 화풀이를 해서 해학을 준다는 거. 풍자라는 것은 또 이따가 배울 텐데 풍자는 돌려서 비판하는 거고 해학은 힘든 일을 약간 이제 웃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식 웃음 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을 약간 피식하고 웃음으로 넘기려는 옛날 노래였죠. 지금 시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초장, 여기가 중장, 여기가 종장, 그 세 줄짜리 시예요. 근데 어디가 엄청 길어졌죠? 가운데가 엄청 길어졌죠. 길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욕망을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이렇게 시조가 길어졌어요. 이런 긴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가운데가 엄청 길어짐. 괜찮죠? 납득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과장이 돼요. 개의 행동을 과장했습니다. 자, 표현법 지금 딱 정리해보면 서리법, 음성상징어, 그리고 과장된 표현, 대조, 그리고 이건 표현법은 아니지만 해학적 표현을 썼고요. 마지막 줄에는 여기 뭐였죠?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이런 건 꼭 별표입니다. 대화체고 그리고 강아지를 너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건 영상 강의니까 멈췄다가 써주시면 되고 요 정도 분석만 해도 완벽합니다.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약간의 원망의 마음을 걔한테 전가해서 애꿎은 사람한테 화풀이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적어도 되는데 애꿎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를 뭐라고 하죠? 속담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내신 대비 때도 이제 이게 담긴 작품이 있거든요. 써놓으세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으로 째려본다. 눈을 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밌는 시조였어요. 사랑 노래 맞죠?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이게 모든 시조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얘는 또 금방 끝나는 시조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공산에 우는 적동새야. 자, 짧죠? 시가 짧아요. 짧죠? 초장, 중장, 종장이 이렇게 사음보로 깨끗하게 끊기는 거. 사음보 네 마디로 끊어 있고 이건 수업 중에 배우세요. 세 글자, 네 글자 정도로 딱 떨어지는 걸 평시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삼장. 이거 삼장이에요. 이거 삼장. 삼장. 6구 45자 정도, 45자 음절 정도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평시조예요. 아까 위에 있는 건 사설시조고요. 자, 공산에 텅 빈 산에 밑에 해석은 다 있습니다. 텅 빈 산에 맞네.
이 유튜브를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찾아와서 들은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 댓글에 저 이거 파일 좀 주시면 안 돼요? 뭐 선생님 만든 파일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산에 우는 접동새야. 이 접동새가 딱 눈에 보이죠? 첫 줄에? 이게 시적 대상이 되겠죠? 접동새는 귀촉도라고도 하고 구견새라고도 하고 소쩍새라고도 하고 귀촉도 접동새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한을 상징하는 새예요. 이런 거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들었을 때 쓸쓸한 새. 그러니까 우는 접동. 이거 뭐죠? 우리 수업 중에 배운 이런 게 감정이입입니다. 자주 나오죠?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담는 거, 사물에 담는 겁니다. 화자가 지금 슬프니까 접동새도 우는 게 슬프게 느껴지죠? 지저귀는 접동이라고 안 하고 우는 접동이라고 해서 감정이입이고요. 감정이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의인법이 따라다닙니다. 너는 자 그렇죠. 여기 접동새를 너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아까 앞에서 한 건 안 합니다. 2인칭 대명사 대화체 의인법입니다. 우진난다, 니은다 이렇게 자 니은다에다 색깔펜으로 이렇게 덧칠 한번 해보세요. 요게 어미라 의문형 어미였어요. 신기하죠? 현대국어에선 이건 나 밥 먹는다 하고 현재형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너랑 같이 다니면 2인칭인 너랑 같이 다니면 의문형 어미였어요. 이건 별표입니다. 그래서 텅빈 산에 우는 접동새야 너는 왜 우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의문형 표시 헷갈리면 해놓으세요. 이렇게. 너도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너는 지금 접동사입니다. 너라고 했으니까 대화체가 되는 거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옛날에는 이제 막 이런 리을과 뭐 이런 것들을 썼나 보죠. 나와 같이 무음이 무슨이에요. 무슨 이런 거는 집착하지 마시고 무슨 자 진한 글씨 보이죠. 너도 나처럼 이별했니? 냐 뭐뭐 했냐? 의문형 어미 여기도 쓰고 있죠. 너 왜 우니? 너도 나처럼 이별했니? 아무리 약간 좀 다르죠. 아무리 피나게 운들. 자, 이것도 과장법입니다. 아무리 눈물이 많아도 피눈물은 안 나죠. 이렇게 과장을 했고 대답이나 하더냐. 요거 좀 중요합니다. 누가 대답? 상대방이 이미 대답도 안 하잖아.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원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워서 시를 쓰는 건데 그리움이 베이스인데 원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동사야 너도 뭔 이별했냐? 너도 나처럼 이 무슨 이별했길래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니? 아무리 피눈물을 흘려도 그 사람이 대답도 안 하잖아. 이러면서 끝나는 슬픈 작품이었습니다. 박효관, 박효신 형인 것 같은데요. 궁세네 우는 접등 너는 어찌우니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박효신 그래서 자연물을 이용해 가지고 슬픈 마음을 드러냈네요. 표현법 이런 거 잘 봐주세요. 슬프게 끝났어요. 뭐 의지 이런 거 없이 슬프면서 끝났고 포인트는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이별 노래 지금 딱 봐도 그 진한 글씨가 있죠. 여기서 사창이 여자의 여인의 방을 사창이라고 하고 이거 별사탕입니다. 외워주세요. 사창, 옥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방을 사창이라고 하니 얘는 확실하게 화자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윈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아레아가 옛날에는 아레아라는 모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센스 있게 아니면 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름절자리는 웬만하면 아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럴 땐 잠이라고 읽어주는 게 우리 말이 맞죠. 즈음이 없죠. 그래서 물론 그럴 때 즈음 이런 말은 있지만 여윈잠이 뭘까요? 여윈잠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전전반측하고 있다는 얘긴데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뭐 머리에 대가리에 시옷디귿처럼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이런 걸 어두자음군 또는 하병병서라고 합니다. 어두자음군은 됐고 둘 다 발음하는 거예요. 스또 이렇게 해야 돼. 그 스토리, 저그 스토리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대국어를 하는 친구들은 항상 뒤에 걸로
된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귓돌이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자연물이 나왔는데 귓돌이가 귀뚜라미라는 뜻이에요.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자, 어여쁘다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별사탕입니다. 옛날 말에는 예쁘다가 아니라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그리고 이 딱 보면 그 약간 비트가 귀뚜라미, 귀뚜라미, 어여쁘다, 귀뚜라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민요에만 있는 A, A, B, A 구조라고 합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 어여쁘다, 귀뚜라미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음보호로 끊기가 좋겠죠. 자, AA, BA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귀뚜라미 불쌍하대요. 왜 불쌍할까? 웬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구구절절이 슬픈 소리. 해석은 밑에 다 있습니다. 자, 슬픈 소리라고 했죠. 이렇게 감정어를 집어넣으면 귀뚜라미에다가 감정어를 넣었죠. 그지? 슬픈 소리라고? 그러면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은 의인법을 동반합니다. 이제 그만. 자기 혼자 울어내요. 여인이 잠 못 들고 하고 있는데 잘도 날 깨우는구나. 자, 여기서 잘도란 뜻인데 얘가 물결 표시. 날 잘 깨운 게 아니죠. 잠들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잠을 깨웠으니까 잘못 깨운 거죠. 그래서 여기 반어법이 돼요. 날 잘 깨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도 처먹네. 뭐 이런 식으로 잘도 잠을 깨우는구나. 어? 나 왜 깨우냐? 지금 겨우 잠들었는데. 귀뚜라미 새끼야. 귀뚜라미야.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회도 전환이 있습니다. 냅둬라. 체념. 귀뚜라미 가가지고 밟아 죽이는 게 아니고 됐다. 지가 비록 제가 지가 비록 미물이나 여기서 미물이란 것은 하찮은 벌레이지만 밑에 있어요? 없구나. 하찮은 생물이지만 무인동방 사람이 없는 독수공방 사람이 없는 방에 내 뜻을 알 사람은 자 이거 그래도 마지막엔 내 마음 알 사람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또 너라고 했죠? 이게 뭐였죠? 이게 귀뚜라미죠? 대화체 의인법 자, 그래도 내 마음 아는 건 너밖에 없다. 사자성어로는 동병상련. 귀뚜라미 너도 힘들지? 내 마음 아는 건 그래도 너밖에 없으니까 봐줄게. 역시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하필이면 귀뚜라미가 잠을 깨워가지고 화자를 힘들게 했지만 이 형광펜 친 부분을 보면 이해해 줄게 하면서 끝나는 작품입니다. 역시 여기도 가운데가 되게 길죠.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웃기거나 이런 게 없어서 해악은 없습니다. 하나도 안 웃기죠, 뭐. 물론 약간 귀뚜라미가 날 깨우려고 한다라고 해서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과장은 아니에요. 과하게 어떤 걸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강아지 아까 강아지는 행동이 막 구르락 쾅쾅 하면서 좀 오바했죠. 근데 얘는 그냥 귀뚜라미가 울었다라고 해서 과장법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과장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좋습니다. 슬프네요, 분위기가. 자, 네 번째 시조입니다. 네 번째 시조 참 재밌습니다. 꿈에, 자, 이제 이런 거 읽는 거 알겠죠? 꿈에 다니는, 자, 이런 걸 보면 과도한 끊어줬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다니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뒤에 있는 게 요런 거를 과거에는 좀 이렇게 땡겨 내려가지고 지금처럼 뜻 중심으로 쓰는 것 같은 끊어적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센스 있게 요걸 뭐 단이는 지금 우리말하고 너무 다르니까 니은 같은 걸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한번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꿈속에 내가 왔다 갔다 다니는 길이 자취 이런 건 강조할 때 쓰는 것뿐이고요. 자취 발자취겠죠. 발자국 내가 만약에 꿈에 다니는 길이 발자국이 난다면, 자, 그럼 난다면,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어떤 가정이죠? 발자국이 날 리가 없죠? 불가능한 가정이죠. 꿈속에 다니는 길이 발자국이 난다면, 당신 집, 님, 딱 진한 글씨, 딱 님이 뭐야? 내가 그리워하는 시적 대상이지?
임의 집 창밖에 돌길. 자,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의로 해석하는 게 더 부드럽죠? 옛날에는 이렇게 조사가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창밖에 돌길이라도 갈아버리는 닳다. 현대국어에서는 닳으련만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 발자국이 난다면 당신 집 가는 길이 다 어떻게 된다? 돌길도 갈아버린다. 그만큼 맨날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약간 느끼하죠? 꿈에 다니는 길이 발자국이 난다면 내가 니네 집 맨날 찾아가서 니네 집 앞 돌길이 다 닳아버릴 거다. 좀 무섭다. 그런데 꿈길에는 발자국이 없으니 소리대로 적은 거 느껴지죠?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뭐 슬퍼하노라 감정의 주로 선생님 형광펜을 이렇게 썼는데 어, 발자국이 생긴다면 맨날 찾아가서 당신이 눈치를 채겠지만 꿈속에는 발자국이 없어서 내가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를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니 참 그것이 슬프다. 자, 사실 이것도 발자국이 닳아버린다는 것도 이것도 과장이 될 수 있죠? 왜냐면 꿈이 아니더라도 자주 찾아간다고 시멘트가 달진 않죠, 잘. 그지? 좋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랑 같아요. 5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설시조네요. 사설시조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여기에 이렇게 긴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인트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설시조에는 좀 과장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은 밑에 있으니까 혼자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나무도 옛날에는 이렇게 모음끼리 어 이게 양성 모음인데 나중에 배워 얘도 양성이라서 나무라고 안 하고 끼리끼리 와 우와 얘네들이 친구예요. 얘네들이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 어랑 우는 음성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tree 나무라고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자, 요 정도는 볼 줄 알아야겠죠. 공간이 지금 이 작품의 공간은 산입니다. 산.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이게 바위예요. 밑에 해석은 있으니까 안 쓸게요. 매한테 매가 지금 적이죠. 적.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 현대어로 쓰면 까투리가 꿩이에요. 꿩. 꿩. 매가 무섭죠. 까투리.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 그러면 여기 나무랑 바위돌은 어떤 곳이야? 숨을 곳이죠. 그래서 숨을 곳이 없는 열악한 산에 나무 뒤에 숨거나 바위 뒤에 숨으면 되는데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옛날에는 이 안이 안쪽이죠. 마음이란 뜻이었어요. 이 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위태롭네요. 지금 이 까투리 지금 작살나게 생겼어요. 왜냐면 매한테 지금 곧 잡아먹히게 생겼죠. 숨을 곳이 없어. 그리고 이게 관은 지금 현대국어랑 똑같아요. 이 관은 그리고예요. and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한 바다 한가운데 이거 두 번째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바다 한가운데 두 번째 장소는 바다인 것 같은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이나 여기서 일천석에서 석은 곡식의 그 크기예요. 일천석 한석 두석 일천석 그러니까 여기서 일천석은 많은 곡식 또는 많은 물건을 실은 배, 이 소리대로 썼기 때문에 실어 놓은 배, 노도 잃고 용총도 끊어주고, 자, 지금 이거 뭐, 용총 끊어주고, 돛대 꺾어주고, 치도 빠지고, 뭐, 어때요? 얘네들은 다 배와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잃어버리고, 끊어지고 끊고 옛날에는 또 된 소리를 잘 안 썼거든. 그래서 코끼리를 고길이라고 했어. 고길이. 코끼리 된 소리 거센 소리를 웬만하면 잘 안 썼어요. 명사 이런데.
쓰긴 썼지. 근데 끊고, 특히 되는 소리는 잘 안 썼거든. 그래서 끊어지고, 위태롭네. 돛대도 꺾어지고, 치도 빠지고, 그럼 치 이런 건 뭔지 몰라도 돼요. 아무튼 지금 점점점 찍은 부분이 다 열악한 상황이야. 끊어지고, 뭐 잃어버리고, 꺾어지고. 더군다나, 바람까지 불어. 물결, 배 탈 때 바람 많이 불면 파도 치죠. 더군다나, 안개까지 뒤섞여, 대충 읽히죠, 이제 뒤섞여. 잦아진 날에. 여기서 잦아진 날에 밑에다 나옵니다.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나 만리나 남았는데, 해석은 밑에 있습니다. 사면이 사방인데, 사방이 어두워요. 검어둑, 이런 것도 다 음성상증어겠죠? 의태어. 그리고 천지가 적막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이요. 별사탕을 해줍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내신이 혹시 이게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암기해 두는 게 좋겠죠. 내신은 얘는 안 나올 거예요. 까치노을이 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파도예요, 파도. 왜 이게 파도예요? 몰라요, 나도. 까치 노을이 떴는데 최악이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 바람 불고 안개 끼고 어두워지고 까치 노을 파도까지 졸라치는데 수적 만나 수적이 이게 원피스 해적이 해적 해적까지 만난 자 이거 보세요. 뱃사공의 마음. 지금 보니까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 그리고 바다 위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난 뱃사공의 마음과 똑같죠? 구조가. 얘도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근데 엊그제, 이것만 잘 읽으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도 엄청난 과장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설상가상이 될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나무랑 바위도 없는 그런 산이 어딨어. 그러니까 굉장한 열악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과장을 만든 다음에 그 열거법도 있죠.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이랬고 열거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을. 엊그제 임을 잃어버린 자 여희다 잃다란 뜻이에요. 이런 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별사탕 내 마음과 얻다가 가을 자 이런 것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주 나오기는 그 가을이 아닙니다. fall인 그 fall 하는 그 가을이 아니고 얘는 비교란 뜻이야. 그래서 하리오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치챈 친구는 느껴지죠? 저 하늘색 애들보다 내가 더 위태롭다는 뜻이 열나 허무하죠. 지금 뭐냐면 매한테 쫓기고 숨을 곳 없는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와 그리고 열나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인 뱃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과 헤어진 이별한 내 마음하고 쟤네 둘하고 어떻게 비교해? 내가 더 위태로워. 내가 최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아니 마음이 도토리 앤 도사공보다 훨씬 위급하다라는 뜻이에요. 나 죽겠다. 나 여자친구랑 또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괴롭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좀 분석하는데 지금 꽤나 오래 걸리게 만들었죠. 자, 이 작품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영어 단어 엄청 외우듯이 시조도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음? 자, 그 다음입니다. 여섯 번째 황진입니다. 황진이는 항상 언제나 별표예요.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 무신하여 믿음이 없어 님을 속였길래 여기 님 딱 나오면 임금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 언제 속였어요? 난 당신 속인 적 없어요. 월침삼경이란 말이 아주 깊은 밤이에요. 이 삼경이란 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한자가 이거 보세요. 한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옆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11시부터 1시입니다. 밤. 2시간씩 쳐요. 그러면 사경은 1시부터 3시. 그리고 오경은
3시부터 5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1경, 2경은 알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11시, 1시도 막 술도 먹고 뭐 야식도 시켜 먹고 하는 시간이지만 과거에는 진짜 새벽이에요. 6시쯤이면 잤으니까. 이렇게 깊은 밤에 자, 오려는 뜻이 전혀 없나? 당신 속인 적도 없고 당신 배신한 적도 없는데 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네. 왜 당신 안 오나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려는 뜻이 전혀 없네. 자, 그러니까 약간의 이거 원망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원망이 베이스는 아닙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안 와요? 나 당신 속인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는데 나 보러 왜 안 와요? 추풍에 이제 가을 바람이란 뜻인데 이제 이렇게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계절적 배경이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잎. 여기 잎이죠, 잎. 자, 확대를 좀 해보면 이게 잎이라고 되어 있는데 잎입니다. 예전에는 밑받침에 요 자리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이제 8개밖에 안 썼어요. 소리대로 적었기 때문에 if 그 소리가 안 나니까 두음 법칙도 안 됐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잎 소리야 난들 어찌하리요 서리법을 또 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무슨 소리일까요? 중요합니다. 이 시는 대충하면 안 돼요. 이 진음잎 소리가 자꾸 당신 온 줄 알고 나를 착각에 만든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자꾸 바깥에 귀 기울이고 있죠.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귀 기울이고 있는데 자꾸 낙엽이 요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것도 있죠. 떨어지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인 줄 알고 당신이에요? 하고 문 열고 나가봤더니 아니야. 그래서 왜 안 오나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소리에 자꾸 당신이라고 느껴져서 자꾸 문 열어본단 말이에요. 나를 왜 자꾸 착각하게 만들고 당신이 안 오니까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약간의 원망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황진이는 조선시대에 엄청난 아름다운 기생 중에 한 명이죠. 유일하게 짝사랑하는 사람이 서경덕인데 서경덕한테 쓰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황진이 시조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원망이라는 포인트 좀 알아놔. 이거는 어차피 동영상강이니까 나중에 또 보고 또 봐도 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21개 해야 되는데 지금 7번째입니다. 박효신 형 또 나왔다. 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워. 상사병이 상사몽 아이고 왜 이래 실솔이 아까 우리 귓돌이 있죠 귓돌이 한자로 하면 실솔이에요. 당신 그리워하는 내 상사병 마음이 귀뚜라미에 넋이 돼요. 자 이것도 또 뭐야 이것도 이렇게 묶어주고 이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죠. 죽어서 뭐뭐가 돼요.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좀 익숙해지세요. 관습적 표현입니다. 아 여기도 가을이다. 이건 약간 쓸쓸한 배경이다. 가을 밤. 보통 가을이 쓸쓸한 배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 야 이거 봐봐 날 잊고 깊이 든 잠 이거 약간 원망이죠. 난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막 SNS 다 걸어 잠그고 막 슬퍼하는데 걔 SNS 들어가 봤더니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잠 못 들고 있는데 너 이렇게 처자냐? 내가 귀뚜라미로 변신해서 날 잊고 깊이 든 잠 네 방에 들어가서 고막을 터트려 버릴 거야 막 그런 느낌? 어? 약간 원망의 마음이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기본 베이스는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쉽네요. 여기선 표현법 정도만 잘 알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내신 대비로 좀 많이 나오는 친구라서 별표입니다. 님이 오마. 님 딱 나오면 바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거 아니면 또 사설시조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제 보통 평시조를 쓰거든요, 양반은. 님이 온다고 해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만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 시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아, 좀 잘 사나 봐. 문이 여러 개네. 중문 나가,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앉아. 자, 이런 것만 잘 읽으면 돼요. 앉아, 나가, 나서. 이런 거나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앉아. 이게 손이에요, 손수건 할 때 손. 손으로 가액하고 이런 건 다 별사탕 쳐줍니다. 지금 선생님 별사탕은 암기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수능이나 그럴 때는 별사탕을 쳐줍니다. 내신하는 친구들은 외워놓는 게 좋겠죠? 이마에 대고 이마 액자일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그 사람 오기로 했잖아. 오나? 언제 오나? 저쪽으로 가나? 건너 산을 바라보니 이제 이런 거 읽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아로 읽어주면 됩니다. 바라보니. 뭔가 거무hit들 이게 이제 착각을 시켜준 건데 검은 빛, 흰 빛. 왜냐면 옛날 우리 양반들은 거의 흰 옷, 머리는 검은 관, 그지? 서 있길래 검은 빛깔, 흰 빛깔 저거다. 저야 저것이 니미로다. 버선버섯 품에 품고 와 엄청나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뛰어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발 벗어 손에 쥐고 또 의태어가 음성성징어 나오네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의태어고 곰배 님배 님배 곰배 밑에 딱 해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허둥지둥 이런 내용이고 천방지축 뭐 천방지방 뭐 날뛰는 모양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외우진 마시고 천방지방 지방 천방 어때요? 단어 이제 천방이면 여기는 뒤에 천방이죠. 이거 변주시켜서 그냥 반복해서 썼을 뿐이고 땅이 진 곳 젖어 있는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이번에 우당탕탕이 이건 위렁충창은 의성어입니다. 우당 이런 거나 잘 읽어. 우당탕탕 건너가서 사랑했어요, 보고 싶어요, 정든 말 하려 하고 가까이 가서 겼는지를 흘낏 보니 이렇게 보니 젠장 작년 쌍년이면 욕 아닙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7월 3일날 갈가 벗겨놓은 아호 지저스 크리스마스 주추리 삼 때 이거 아까 착각의 매개체 기억나니? 이 자식이 대나무인데 얘가 흔들흔들 나를 착각시킨 소재예요. 대나무 3대 대나무가 흔들리는 거를 그게 님인 줄 알고 그리고 앞에서 했듯이 살뜨리도가 잘도 날 속였구나. 속였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어법이죠. 날 잘 속인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이 여자 행동이 좀 과장된 행동이죠. 조선시대 때 여자는 좀 이제 조숙하고 좀 얌전하고 좀 그런 모습인데 둥둥딱 두둥둥 하면 뛰어갔으니까 과장된 행동을 했어요. 이것도 지금 슬픈 상황이죠. 님인 줄 알고 갔더니 이미 아니었죠. 착각에 빠졌죠. 이거를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피식 웃음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과장을 하면 약간 해악적이야. 그래서 아까 그 뭐냐 배 위태로운 배 그 안 적어줬는데 그리고 까투리가 위급하다. 그것도 과장된 행동이 있으면 해악이에요. 이건 돌려서 뭔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된 표현으로 지금 슬픈 상황을 약간 피식 웃음을 준 거예요. 이 여자의 과장된 적극적인 행동 때문에. 아, 저 자식이 날 속였어요. 방금 앞에 황진이 시조처럼 떨어지는 낙엽이 날 헷갈려. 그래서 선택지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고. 지는 입소리에 내가 착각에 빠졌다. 그래서 이거랑 동일한 소재를 쓰시오. 그럼 저런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서 마지막 줄 좀 재밌습니다. 마침, 모처라가 마침, 밤이니까 망정이지. 행여, 행여라도, 낮이었다면,
옛날 땐 지읒을 못 쓴다고 했죠. 그래서 시옷을 쓴 거예요. 낮이었다면 남 남을 웃길 뻔했다. 자, 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재밌죠? 아, 정말 킹창피하다. 만약에 밤이니까 다행이지. 대낮이었다면 진짜 남 웃길 뻔했다. 뭐 이런 느낌? 할 만합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리워서 이 여자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과장된 행동을 한 거죠. 그죠? 자, 9번은 쉬워요. 님이 생각하심에, 이게 헤아리다가 생각이거든. 님이 생각하심에 나는 전혀, 옛날에는 전혀가 부정적으로 안 쓰였고 완전 당신을 믿었더니 해석이 되죠? 나 완전 당신 믿었어. 생각해 보세요. 난 당신 완전 믿었거든요. 날 사랑하던 마음을 누구에게 바람핀 거야? 그지? 누구에게 옮기신 것인가? 딴 사람한테 사랑이 빠졌나 봐. 처음부터 미워하던 것이면 이렇게 서럽겠어요? 자, 약간 원망 있죠? 서럽다. 서리법 썼고요. 엄청 서럽다. 자, 난 당신 믿었는데 딴 사람 좋아한다고요? 누구한테 옮겼습니까? 여기서 이제 원망이 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고 그리우니까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미워했으면 이렇게 서럽겠어요? 야, 얘는 시조나 이런 거에 좀 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 해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진한 글씨 보면 사랑 노래구나 눈치채면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황진이에요. 이거는 별표 3개입니다. 웬만한 학교의 필수 내신 작품이니까 잘 분석을 해보고 동짓달. 자, 여기서 이제 동지가 겨울이에요. 좀 좋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냐면 겨울이라는 이미지가 춥고 약간 이제 이미 부재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현재 상황입니다. 동지가 겨울 동자죠. 동짓달 긴 밤을 좀 좋지가 않아요. 이 밤은 또 길어요. 외로운데 길잖아요. 고독한데 긴 밤이라서 괜찮아? 얘는 시간적 표현으로 관념적이라고 합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입으로 볼 수가 없는, 느낄 수가 없는 걸 관념이라고 해요.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거. 그래서 검정색이다 그럼 눈에 보이니까 구체적인데 밤, 아침, 점심은 시간적 표현이라 인간이 정해놓은 거일 뿐이고 언제부터가 밤이야? 5시? 7시? 애매하죠. 이런 건 다 관념이라고 해요.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긴 밤에 새벽 2시부터 4시를 가위로 잘라내요. 여기 버히다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요. 허리랑 허리가 어딨어? 허리는 사물에만 있는 거고. 어떻게 잘라?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화시켰다고 해요. 자, 자를 수 없는 예를 들어 사랑이 쌓여 있네. 사랑을 둥글게 말아. 사랑이 부드러워.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를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또는 추상의 구체화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킬포예요. 그래서 외로운 이 밤의 허리 부분을 새벽 1시부터 5시를 잘라냈다가 봄바람 이불 아래 자, 이거 봄바람 같은 이불이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이미지상은 대비되는 게 맞아요. 자, 봄바람 같은 비유한 거예요.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이것도 이제 밤을 어떻게 둘둘 말아요. 이게 서리서리가 음성상증어인데 의태어거든요. 이걸 둥글게 둥글게 압축시켜 둥글게 넣어놨다가 해석이 되죠? 둥글게 넣어놨다가 뭐야, 잠깐만.
둥글게 넣어놨다가 사랑하는 사람 딱 봐도 이게 보이죠? 포인트?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 요 밤은 좀 좋은 밤이죠. 여기에 있는 밤은 고독한 밤인데 여기는 어떤 밤이에요? 따뜻한 이미지가 나죠. 춘풍 이불 같은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짧은 느낌의 밤이에요. 길지 않아요. 얘는 좀 길거든요. 얘는 짧은 밤이에요. 봄밤이니까. 그리고 기대감, 미래의 시간 아직 안 왔으니까 그 당신 오신 날 밤이 오면 구석구석 펼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놓은 시간을 당신 오면은 밤이 길게 필요합니다. 당신과 꼭 껴안고 오래오래 자고 싶어서 얘는 구석구석 쫙. 그래서 여기 있는 서리서리랑 구비구비도 대비해요. 필기할 난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래서 서리서리, 구비구비도 약간 대비되는 느낌. 이렇게 따로 써놓으세요. 별이라, 별이라 보면 어때? 요거 어때? 이 작품은 이별 노래인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의지적이죠? 펼 거야. 그렇지만 이건 웃기진 않아요. 해악은 아닙니다. 아무튼 당신 올 때까지 이 밤을 잘라놨다가 돌돌 말아 이불 밑에 넣어놨다가 당신 오면 밤을 길게 같이 넷플릭스도 보고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밤이 오래오래 당신 껴안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잘라놨다가 당신 오는 짧은 밤에 길게 이어붙여서 당신과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라는 약간 귀요미 시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형광펜이 많죠? 관념의 구체화. 그리고 뭐가 있다? 어, 대비가 있다. 대비. 어떤 게 대비되는지는 선생님이 잘 써놨어요. 길다, 짧다, 뭐 따뜻하다. 그리고 미래를 요거도 사실은 미래를 오신 날 밤이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가 정도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다음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번. 야, 서경덕입니다. 이 서경덕이 황진이의 유일한 첫사랑인데 이제 이게 수업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황진이가 기생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껄떡댔어요. 근데 이 서경덕만큼은 껄떡대지 않고 황진이를 진심으로 기생이지만 인간으로 대해줬죠. 그래서 평생을 서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경덕이 쓴 시조도 황진이를 향해서 쓴 거고 황진이의 시조도 서경덕을 향해서 쓴 거예요. 유명한 성리학자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어리석으니 요거 단어 꼭 외우세요. 별사탕. 마음이 어리다가 어리석답니다. 어리석은 나이가 적은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쓰이는데 과거에는 어리석다, stupid.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약간 자책하고 있네요. 그죠? 자책하고 있고 만중운산 딱 줄 긋고 깊은 산속에 어느 님이 딱 여기 봐도 진한 글씨에 님이 있죠? 어느 님이 오리 많은 오겠냐마는 올 수가 없는데 이 깊은 산 속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올 수가 없지만 여기서 님은 여자친구 황진이가 되겠죠?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아 이거 시가 좀 비슷하죠? 지는 잎 부는 바람 잎과 바람이 뭐야? 오호 나를 착각에 빠지게 만든 매개체죠.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가 당신이에요? 하고 또 문 열고 보는 거죠. 그래요. 행여 그인가 그녀인가 그노라는 눈치챈 친구는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이 서경덕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서경덕 시인이 요 시를 먼저 쓴 거야. 아 나는 바보야. 당신이 오지 않는데도 당신이 오는 줄 알고 자꾸 문 열어보네. 알고 보니까 바람 소리 떨어지는 잎소리였어. 그러니까 황진이가 아까 앞에 난 당신 속인 적 없어요. 나 역시도 떨어지는 입소리에 당신으로 착각한단 말이야 하고 그게 답가예요. 이게 먼저 쓴 거고 그 뒤 앞에 몇 번이야? 음, 6번이 황진이가 답으로 쓴 겁니다. 답가. 그래서 지금 11번이 먼저 쓴 거고 6번 친구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니?
좋아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를 착각하게 하는 매개체와 어리다라는 뜻 정도만 알면 됩니다. 12번. 홍랑도 역시 기생인데 기생이 계속 나오네요. 맷버들 버드나무 맷버들 골라 꺾어 예쁜 놈으로다가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거 도치법이죠. 위치를 바꾼 건데 원래는 임의 손에 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냅니다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소서 이거 소망이죠 소망 밤비에 새잎 꽃이 나면 이 맷버들을 골라 심어두면 꽃잎이 나죠 꽃잎 꽃이 나면 그걸 나라고 여겨달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쁜 화자를 비유한 거죠. 되게 쉽죠? 제가 버드나무 골라 꺾어 보냅니다. 그거를 심어두고 보면 거기서 새잎과 꽃이 피어나면 그걸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좀 약간 느끼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 이렇게 화자의 분신 같은 비용신이 아니라 분신 같은 자연물을 선물로 보낸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그걸 나라고 여겨달라는 그런 소망을 드러내는 쉽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사설시조가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아, 이거 바람이 어떻게 쉬어요? 이제 의인법인데, 의인화인데, 바람이 쉬어넘는 고개라고 했으니 그만큼 높은 고개죠.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 나온다고 했죠?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가지고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도 쉬어갈 정도로 높은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얘네들 다 산진, 수진, 보라매 모두 매여 매 독수리 친구 매 짐승도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되게 쉽죠?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도 힘들어서 쉬어가는 고개. 매들도 힘들어서 쉬어넘는 고개니까 장애물이죠. 하지만 나는 그 너머 님이 왔다고 하면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그리움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높은 고개가 있는데 그 너머 이미 왔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엄청난 의지죠. 그렇죠? 근데 바람하고 구름이 어떻게 고개가 넘다고 쉬진 않으니까 약간의 과장을 드러낸 거죠. 자,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겠니. 자,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장애물이 나왔죠, 장애물. 뛰어 넘어가야 하는 장애물.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금방 가죠. 요거는 간단하게 읽고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제 백호 임재가 남자예요, 상남자. 그래서 어떤 여자 이름을 이렇게 고기 이름으로 지었어요. 한우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얘한테 백호 임재가 한우한테 프로포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쪽 창문이 막다길래 비옷 없이 길을 나섰는데 산에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내립니다. 오늘은 비를 맞아서 꽁꽁 얼어 잘까 하노란데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 얼다가 껴안다는 뜻, 얼싸안다, 안다, 허그. 그러니까 나는 너를 꼭 껴안고 자고 싶어라는 걸 중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 몸이 얼었어요라는 표현도 되지만 나는 너를 얼싸안고 자고 싶다. 프로포즈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5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얘는 직접적인 작품은 아니고 표현법만 알면 되는데 사랑이 어때? 둥글 둥글둥글해? 넓적해? 이게 바로 뭐야?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인데 둥글게 생겼느냐? 둥근이 또는 넓적하니? 이렇게 질문했죠.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이죠.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어때? 둥글어? 넓적해? 길어? 아이고, 길어? 짧어? 밟을 수 있어? 잴 수 있어? 그
끝없이 긴 줄은 모르는 사랑이 긴 줄 모르지만 애가 끊어질 듯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관념의 구체화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다 와가요. 이건 아까 또 이제 필기할 필요 없는 게 그 아까 백호라는 사람이 나 너 껴안고 자고 싶다 했던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안 나와요. 왜 얼어자요? 무슨 일로 꽁꽁 얼어자요? 이불 놔두고 왜 얼어자요? 오늘은 찬비 맞았다고 하니까 제가 녹여줄게요. 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 나오면 안 되겠죠? 17번. 자, 별표입니다. 별표 하나만 치면 돼요. 1학년 땐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선택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저가 아라는 감탄사예요. 아, 내가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저지른 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서리법으로 어, 난 너무 그립다라는 것을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그리워할 줄 몰랐니?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겁니다. 거울 보면서 일종의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너 그리워할 줄 몰랐어? 또는 그럴 줄 몰랐어? 둘 다 돼요. 그에게, 임에게 이런 거 잘 적어 놓으세요. 이 작품은 중요합니다. 있으라 이어적기 돼 있어서 그래요. 발음 나는 대로 써서 그에게 여기 있어줘요 했다면 가정이죠 가정 했다면 받겠냐마는 그가 떠나겠나냐마는 받겠냐마는 내가 굳이 내가 못해요 굳이 보내놓고 내가 그냥 있겠다고 한 사람한테 떠나세요. 저한테 질렸죠? 아니, 떠나세요. 하고 내가 억지로 보낸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보냈냐면 서경덕은 양반이고 임은 양반이고 자기는 기생이니까 자기랑 사귀면 불이익을 겪거든. 그래서 떠나세요. 저랑 같이 있으면 진급도 안 되고 떠나세요. 그랬는데 내가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내가 떠나라고 해놓고서 막상 떠나니까 그리워한다. 라고 후회하고 엔드 그리움은 안 써도 되겠죠?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를 보면 만약에 내가 굳이 보내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굳이 보내고 하면 이거를 의도적인 행, 간, 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부러 강조하려고 내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가 굳이, 지가 굳이 갖겠냐마는 지가 굳이 하면 도치법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가 굳이 갖겠냐마는 하면 도치법이 돼요. 근데 내가 굳이 보내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지가도 되고 내가도 돼요. 제가,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의도적인 행간걸침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도치법이 돼요. 내가 지가 굳이 갖겠냐마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게 아마 내신 대비 책에 있으면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도치법이 됩니다. 이거 좁아가지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면 도치법이 되고 요거는 행간걸침이 됩니다. 일부러 아래로 내린 거예요. 강조하려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사람과 헤어지자고 했을까? 괜찮니? 내려갑니다. 18번. 봄꽃비, 자, 이화우는 둘 다 돼요. 이화여대 할 때 그 이화예요. 아름다운 봄꽃,
봄꽃비, 백꽃비, 꽃비가 흩뿌릴 때, 흩뿌리는 거 하강적이죠, 하강적. 그 봄에 울며 잡고 이별해, 억지로 이별했나 봐. 이건 이별한 당시 상황이죠. 과거 상황. 그런데 이 추풍낙엽은 딱 봐도 가을 추자죠. 가을. 이건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 그 사람도 임이죠, 임. 지도 임. 임도 날 생각할까? 이건 진짜 질문 같아요. 진짜 궁금한 거죠. 날 생각할까? 천리에, 이 천리 세모치고, 거리감, 거리감.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 천리면은 400km거든요. 여기서 부산 정도는 실제 거리도 될 수 있는데, 거리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물리적 거리감과 정신적 거리감 둘 다 돼요. 자, 주된 감정이 나왔죠? 외로운 마음만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만든다. 자, 쉽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흐름대로 그래도 전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흐름. 봄은 이별한 당시 울며 잡고 있으니까 약간 억지로 했나 봐. 그래, 가을은 지금 외로운 쓸쓸한 분위기는 다 가을 배경이라고 했죠. 가을에 당신도 날 생각합니까? 저는 당신과 멀리 떨어져서 외로운 마음만 이렇게 많답니다. 이런 느낌. 걔랑도 기생이에요. 자, 19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도 필기 딱 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걸 짧게 만든 거거든요. 창밖에 뭔가 어른어른 거리길래 님이라고 여겨? 자, 이거 음성상징어죠? 펄떡 뚝 나서 보니 이거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야. 님은 안 오고 달빛에 구름이 날 속였대요. 아까 주추리 3대였죠? 역시 또 착각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구름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고 당신 온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이거 착각의 매개체 진짜 많이 나오네요. 똑같아요. 마침 밤이니까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을 웃길 뻔했구나. 괜찮죠? 이건 아까 그거를 짧게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마가 똑같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약간 과장된 행동이거든요. 자, 임의라고 착각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20번 별표입니다. 역시 황진인데 청사는 내 마음. 이거 청산 나온다고 자연 친화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청사는 내 마음이고 녹수는 님의 마음이래요. 이게 는이라는 게 보조사로서 대조할 때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해요.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는 나 왜 싫어해? 이럴 때. 청사는 내 마음이고 물은 네 마음이야. 왜냐? 녹수는 떠나가니까. 떠나가지만 청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서리법으로 의문형입니다. 서리법으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녹수는 흘러가지만 청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우리 이거 품사할 때도 배웠는데 녹수는 흘러가 버린다. 가변성, 변함 없는 모습은 청산, 변하는 건 녹수.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녹수도. 여기서 도라는 보조사는 역시란 뜻이죠. 그래도 녹수도 공통점이 있다면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가는구나. 요거 감정이입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청사는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있지만 녹수는 흘러가 버려요. 괜찮죠? 하지만 녹수도 슬픈지 청산을 못 잊어 울며 가는가? 라고 소리법. 아, 이거 가는구는 가는구나라고 해석하네. 그게 더 맞겠다. 이거 서리법이 아니고 울며 가는구나. 이게 의문형음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아무튼 자, 대조 좀 조심하시고요. 청산의 의미는 지금 자연친화시가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 운다 이런 표현 있으면 이별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녹수가 님인데 서경덕이잖아. 청사는 황진이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억지로 한 이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신분 차이 때문에 녹수가 무조건 나쁜 새끼, 개새끼 이런 건 아니에요. 21번 황진입니다. 여기 또 숫자가 또 들어있네. 청산리 벽계수야. 청산리 벽계수는 깨끗한 물,
1번 깨끗한 물 자연으로 볼 수 있어요. 너네 혹시 결벽증이라고 들어봤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못 견디는 사람. 그게 이런 거예요. 깨, 깨끗할 벽자예요. 결벽증. 청산리 벽계수야. 하나는 깨끗한 자연이지만 두 번째는 어떤 선비의 호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보면 자연 친화시고 2번으로 보면 남자 꼬시는 시예요. 벽계수야 하고 불러 제꼈죠? 이런 거를 돈호법, 호칭을 부르는 게 돈호법. 그리고 호칭을 부르면 대화체가 돼요. 대화체. 야! 그 대화체가 돼요. 혼잣말이지만 대화체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니까 의인법이 되죠. 2번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쉽게 수위가 쉽게 떠나감을 어디로? 바다로. 야, 물아, 바다로 떠나는 거 자랑하지 마. 한 번 바다로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그렇지, 물이 흘러가면 돌아오기 어렵죠. 명월이, 자, 이 명월이 바로 1번은 역시 또 깨끗한 자연이고 2번이 바로 황진이의 호예요. 명월이 만공산하니 산에 가득하니 1번으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하니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라 소리법으로. 그런데 2번으로 보면 너 나랑 놀다 가자고 꼬신 거야. 석영덕은 아니고. 근데 아무튼 1번으로 해석합시다. 1번으로 가서 야, 깨끗한 시냇물아 빨리빨리 가지 마. 여기 달빛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 천천히 자연 즐기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2번으로 해석하면 야한 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넣어놔서 선생님은 사실은 2번 쪽에 좀 포인트를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 노래 한번 고요. 1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이지만 얘는 좀 빠른 속도로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그 다음 노래 자연 친화 시에 대해서 또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